양진호의 제왕굴림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는데, 양진호 회장이 과거 구치소에서 나왔을 때 직원 수십 명이 마중 나가서 도열을 하고 있었다, 환호를 했다라는 증언이 확보가 됐습니다. 전만 함께 보시죠. 전 직원 A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양 회장은 감히 직원이 도전할 수 없는 제왕적인 지위였다. 제왕적인 지위였다. 그 예로 2011년 구치소에 마중 나가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. 와 이러면서 2011년 서울구치소에서 양 회장이 보석 석방 당시에 대리급 이상 직원 20명에서 30명가량이 구치소로 마중을 나가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. 직원들은 무슨 죄? 추운 날씨에 2-3시간 대기하다가 양 회장이 나올 때 박수를 쳤다. 제왕으로 군림한 예다. 라고 밝혔습니다. 또 다른 제왕적 역기행각들은 이어집니다. 양진호 회장이 너 요즘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. 피곤한 것 같아. 라고 알약을 너 먹어. 이렇게 알약을 나눠줬다는 거예요. 그런데 2014년 양 회장이 준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을 2개 먹고 7번 설사를 했다. 야, 7번 설사면 되게 괴롭거든요. 저 예전에 장염 걸렸었을 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 약을 먹고 저랬다는 거예요. 그 약은 설사약으로 소문이 났고 무슨 약이라고 감히 누구 하나 모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. 아직까지 그 약은 연구미제예요. 또 다른 엽기행각. 화장실은 돈을 내야. 회식 자리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벌금을 내게 하고 카드 게임에서 돈 잃은 직원에게 판돈을 꿔준 뒤에 월급에서 공제. 치사하네요. 그걸 공제할 게 따로 있지. 월급에서 그걸 공제합니까? 화장실을 10만 원이나 내게 했다라는. 참 백기죠, 진짜. 네. 뭐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일단 구치소 얘기부터 한번 짚어보죠. 네. 구치소에서 보석 석방이 되던 순간에 구치소 소장도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. 직원 30명이 와 박수 쳤다는 거 아니에요? 보통 보면 저런 그 소식을 접하면 조직폭력 세계가 떠올리거든요. 그래요? 조폭들 네, 그래요? 조폭들이 이제 구치소에 석방되거나 나올 때, 교도소에서 나올 때 정말 이렇게 도열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출소, 환영 박수를 치고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이제 이러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가시하고 의시되고 그럼 뭔가 이 남을 억누르는 이런 형태를 좀 즐기는 그런 어떤 우월적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.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. 예. 남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어떤 슬퍼하는 것을 즐기는,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기질이 좀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, 이런 측면은 사실 자격지심도 있습니다.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행위가 보통 있거든요.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뭐 삐뚤어진 우월감이라든가 열등의식, 이게 분명히 전 존재한다고 보거든요. 약간 이 장면, 지금 보는 이 장면이요. 제가 예전에 즐겨봤던 태조 왕건에서 궁예가 딱 어딜 가면 궁예시나 30명이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이제 이런 게 왜 그럴까요? 참 9월이 다가고 10월이 오는 그 길목, 밤 12시가 다 되는 추운 시간에 2시간, 3시간씩 서가지고. 그랬구나. 이거 이제 박수를 치고 있는데, 이게 왜 이런 그 직원 대리급 이상이 왜 이래야 될까요?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이 돼 있잖아요. 예.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 재앙적 지위로 군림하는 형태가 먹고 사는 문제로서 정말 치사하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, 이런 행태가 끝이 없이 까도 끝이 없는 행태가 정말로 미찰스럽습니다. 예. 자, 최준영 변호사님. 이 알약 부분은 정말로 위험천만하고 이거 현행법 위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, 양 회장이 준 묻지마 알약을 먹은 사람은 그렇게 또 설사를 했다라는 건데, 이거 뭐 아무 약이나 막 이렇게 나눠도 되는 겁니까? 안 되죠. 안 되죠. 물론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처방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, 실질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장염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것을 설사를 유도하는 약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의약품이 아니고 전문가의 어떤 그 처방을 받아서 해야 될 가능성이 크죠.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임의로 나눠줬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약품관리법 약사법이나 이런 부분이 위반될 예지가 있는데요.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언로 해서 나오는 것이지
구체적으로 어떤 약인지 이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뭐 먹고 어떻게 보면 탈이 안 낫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어떻게 보면 약을 먹여서 사람이 이와 같은 설사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은 결국 신체 기능을 안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그와 같이 어떤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그런 약을 정말 먹였다고 한다고 하면은 형법상 상해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공소시효 범위 내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찰에서 이 부분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상해를 목적으로 약을 줬다면 이건 처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백기훈 팀장님 현역 계실 때 이제 또 강력반 팀원들 또 조폭 반장님 강력 팀장님 회식들 많이 하잖아요. 그럼 또 오랜만에 모처럼 팀장님이 회식 주재하면 꼭 뭐 팀장이 얘기하려고 하면 화장실 가는 또 우리 또 후배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좀 얄밉긴 해요. 근데 지금 양 회장 보면은 한 번 화장실 갈 거면 너 10만 원 벌금 내게. 이건 좀 아니잖아요. 사실 본인이 앉아 있는데 감히 내가 앉아 있는 장소에서 자리를 이탈하고 화장실이나 용변을 보러 간단 말이야 하는 부분 생리적 현상까지도 가로막는 감히 내 앞에서 그 이탈하지 마 이런 형태를 한단 말이에요. 한번 또 보세요. 그러면 만약에 자리를 이탈하면 그 몇 푼 받는다고. 그걸 5만 원, 10만 원씩 또 그걸 뺏고 말이지. 또 문제가 뭡니까?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아니 술을 주고서 그다음에 마늘을 한 주먹 쪄가지고 된장 조금 발라가지고 그걸 입에다 강제로 먹여가지고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즐기는 이런 형태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은 이게 보면 본인도 굉장히 자격지심이나 열등의식 이런 게 분명히 있고요. 제가 이분을 뭐 진단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적어도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기질이 조금은 있다. 왜? 상대방에 대한 아픔, 고통, 슬픔을 즐기는 그러면서 나의 고통은 전혀 그 안중에도 없이 상대방 고통을 즐기는 이런 형태가 이런 심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봅니다. 예,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양준호 회장 측의 변호인은 과연 뭐라고 변호를 했을까요? 그 변호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. 그 설사약 부분에 대해서 변호가 나왔는데 생마늘 부분도 지금 변호 같이 나왔어요. 같이 묶어서 변호했군요. A씨가 알약과 생마늘 먹을 때 양 회장이 협박이 없었다는 거예요. 그냥 선의로 준 건데 자발적으로 먹었다는 거예요. 협박 안 했다. 그리고 직원들에게 피로해소제로 알약을 나눠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서 우리가 머리 염색한 부분도 양 회장이 미장원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이건 예치해 준 거다. 직원 복지 차원에서. 그래서 원하는 직원이면 뭐 가서 우리 백기종 직원은 가서 빨간색으로 원해서 염색을 해요. 최진영 직원은 녹색으로 염색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. 라고 현재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변호사시니까 방금 이 두 가지 변호 전략이 과연 효과적일까요? 어떻습니까?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형법상 이른바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강요죄란 것이 그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강요죄입니다. 이번 같은 경우에는 먹기 싫은 생마늘을 억지로 먹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알약도 사실상 속여가지고 먹였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. 네.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그 머리에 염색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실제로 돈을 그렇게 주고 가서 머리를 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는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은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변호 전략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마늘을 먹이는데 굳이 협박을 안 했다라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분위기 자체가 반박하기 어려운 거기에서 이제 화장실 가기조차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분위기 자체가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 안 먹으면 죽어 이런 얘기를 안 했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강요를 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죄와 형을 약간 낮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큰 어떤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변호인도 뭐 유죄를 무죄로 바꾸려는 생각보다도 한마디로 불법성을 형을 좀 깎아보자라는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두 분과 함께 첫 번째 사건 분석해봤고요.